Stay hungry, stay foolish. And I've always wished that for myself. 그 어려운 것은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We keep on fight. We keep on change ourselves. We don't complain.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거 다 바꿔봐. 그들은 말합니다. 확실한 비전과 도전 정신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성장시키며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나 자신과 세계를 바꿀 기업가 정신이라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기업의 질적 성장의 힘, 기업가 정신. 세계 속의 한국을 빛낼 우리의 기업가들. 숱한 좌절과 위기 속에서 도전을 멈추지 않으며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기업가 정신. 100년 기업으로 향하는 기업의 DNA와 핵심 가치. 그리고 창업자의 경영 노하우와 철학을 계승하는 기업가 정신 콘서트. 자신만의 뚜렷한 목표와 소신, 그리고 새롭게 맞이할 기업가 정신으로 21세기 미래 사회를 열어갑니다. 기업가들이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나눔의 현장. 기업가 정신 콘서트에서 그 길을 함께 찾아본다. 네, 한국경제TV와 스타리치 어드바이저가 주최하는 기업가 정신 콘서트는 한국의 경제를 지탱해온 뿌리이자 또 100년 기업들의 성장 동력인 기업가 정신을 되새겨보는 시간인데요. 팬데믹으로 세상이 잠시 멈춰버렸던 동안 세계 경제에는 숱한 위기가 또 찾아온 바 있습니다. 갓 창업한 스타트업부터 업계의 유망 기업들까지 녹록지 않았던 것은 매한 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전 인류적 재앙에 무릎 꿇은 기업들도 있겠지만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도약하는 기업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오늘은 위기의 순간을 도약의 기회로 삼아 기업가 정신을 펼친 주인공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한국경제TV 기업가 정신 콘서트 시즌4 9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경제의 위기를 또 뚝심 있게 버텨낸 기업가들처럼 이 기업가들의 위기와 또 고민에 언제나 발벗고 나서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요. 오랜 공직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가 정신의 기둥이 되고 계신 홍서구 전 지식경제부 장관님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자, 저는 기업가 정신 콘서트 MC를 맡고 있는 홍석우입니다. 제가 이 기업가 정신 콘서트를 여러 차례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기업가 정신이라는 용어가 아주 굉장히 그 매력적인 용어 같아요. 그 기업가 정신의 의미를 굳이 따져보지 않더라도 그 느낌에서 오는 어떤 그 뭐라고 할까, 미래에 대한 그 용기, 자긍심, 희망 막 그런 걸 느끼는 용어입니다. 그러한 행사장에 여러분들이 와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업가 정신의 요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걸을 용기, 또 창의력, 그리고 이러한 것을 과감히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실행력,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명확한 목표의식과 개척 정신으로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그러한 분을 첫 번째 주인공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과 보안기술의 발전은 우리 삶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반면 사생활 침해 문제와 같은 윤리적 고민거리도 안겨주었다. 사생활을 지키며 기술을 누릴 수 있도록 누구보다 깊게 이 문제를 고민해오던 기업이 있다. 바로 인공지능 보안 기업 내돈이다.
AI 기술을 바탕으로 보호라는 부문에 이제 기술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영상 분석을 통해서 이 생체 정보들이 노출될 수 있는데 이 생체 정보를 이제 비식별화 부분들을 통해서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기술적인 특허와 비임 특허를 냈습니다. 다중 얼굴 인식이나 다중 신체 인식을 통해서 빠르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기술을 특허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것들이 실시간으로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사생활 보호와 모니터링이 가능한 내돈의 기술. 특히 요양시설이나 무인점포 같이 24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한 공간에서 각광받고 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요소는 공감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대표님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직원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수렴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시고 그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 부분이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내 돈으로 성장하기까지엔 명홍철 대표의 기업가 정신이 있었다. 과거에는 이런 생체 정보를 빠르게 인식하거나 특정 대상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데 많은 기업들이 힘을 쏟았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 개인정보가 이슈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 솔루션들을 많이 찾게 되고 도전 정신 때문에 이 기회가 찾아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상 기기에 앞으로 이 실시간 모자이크 기술이 탑재될 수 있는 모듈을 만들어서 저희는 뭐 드론이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개인 실시간 방송할 때도 사생활이 지켜질 수 있는 넘버원의 솔루션 세이프온을 이제 브랜드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온 세상을 안심하게 하는 넘버원 AI 실시간 모자이크 기업. 명홍철 대표의 기업가 정신을 만나보자.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발표에 앞서서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오늘 제가 발표를 못하면 위기일 것이고 오늘 제가 발표를 잘하면 기회일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또 도전합니다. 저의 강연 주제는 위기 속의 기회, 온 세상 도전 정신을 켜다입니다. 그럼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나요? 저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오징어 게임처럼 넘버원이 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우리 기업가들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AI 실시간 모자이크 기술을 만들어가는 이 넘버원의 경험 속에서 저의 기업가 정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작은 섬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다리가 생기기 전까지는 육지로 가려면 1시간가량 배를 타고 갔어야 됐고 외부와 단절이 됐었습니다. 이 단절된 곳에서 오징어 게임처럼 술래잡기, 딱지치기, 구슬치기를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접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됐고 또 배울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저희 아버지가 사주신 이 386 컴퓨터가 오늘날 제가 AI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본인들이 의지가 있으면 그걸 극복하면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제 사업 초기에 저희가 기술 개발하는 화면인데요. 왜 제가 이거를 틀었냐면 제가 AI 얼굴 인식 사업을 할 때 가장 많이 했던 일은 밤새 나가서 뛰는 일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마라톤처럼 뛰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자면 저희는 CCTV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빠르게 인식을 해서 놓치지 않는 부분의 넘버원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구 반바퀴를 뛸 때쯤 저희 기술을 인정을 받고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많은 대기업에서 러브콜을 보냈고 저희 제품을 가지고 글로벌 회사들하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국내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AI 시대,
맞이해서 글로벌 회사들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장점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구 반바퀴를 뛰었다고 하는 그 부분이 장점으로 돼서 저희가 대기업에 선정이 되고 우수한 성능과 가성비가 가장 좋은 제품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백화점, 대기업에 있는 건설사 이런 데에 저희 제품을 납품하게 됩니다. 이때는 백화점에서 수많은 사람들 지나가더라도 특정 대상을 입력을 해놓으면 실종 미아라든지 VIP를 바로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을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우수한 알고리즘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에 대한 기술을 인정을 받고 저는 돈을 많이 벌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바탕으로 저희가 지금 사우디 네옴시티, 사우디 옛 궁전에서 삼성관에서 저희가 전시를 하게 됩니다. 이때 센스타임은 호텔에서 전시를 했고 저희는 메인으로 이 얼굴 인식을 선보이게 됩니다. 중국 업체가 잘한다고 했지만 저희만의 장점을 살려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듭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꿈에 부풀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리콘밸리를 가서 뜻밖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제가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이 기술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유럽에는 GDPR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되어 있고 애플이나 구글, 저와 같은 실리콘밸리의 수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되게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무리 기업이 돈을 많이 벌더라도 기업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은 우리는 하지 않는다. 이 얼굴 인식, 이 얼굴 이미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앞으로 돈을 많이 벌더라도 리스크가 있는 사업이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우리가 안 하는 것뿐이지 못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되게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만만하게 가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해서 실리콘밸리에서 큰 투자를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큰 충격을 받고 저에 대한 자신감이 완전히 무너지는 위기를 맞습니다. 우리가 감시라는 사업에서 이 얼굴 인식, 이미지는 보통 기술적으로 이미지 데이터를 메타화하여 수치화하기 때문에 이미지가 알아볼 수 없게 암호화하기 때문에 전혀 개인정보에 위배되지 않고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 있었지만 제가 생각하는 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직면해야 될 문제이면 저는 다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답은 위기를 기회로 살리자였습니다. 감시라는 목적의 사업들을 빼고 제가 보호라는 사업의 컨셉으로 이제 사업을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이 세이폰입니다. 과거에 세스코가 붙어 있으면 이곳은 해충 방역, 깨끗한 업장이야 이런 이미지를 줬던 것처럼 전시장, 백화점, 공항 등 이 세이폰 저희 로고가 붙어 있으면 이곳은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곳이야 라는 이미지를 가져가기 위해 저희는 완전히 감시라는 이미지에 벗어나기 위해 그 정해진 많은 매출들을 포기하고 혁신이라는 걸 통해서 세이폰을 만들어냅니다. 아직까지 감이 잘 안 오시죠? 마을 방범 CCTV, 공용 주차장, 수술실, 공용 화장실, 요양원 등 저희가 지금 실제로 납품하고 있는 장소들입니다. 근데 앞으로 또 비공개 장소가 늘어나고 학교 교내라든지 또 마케팅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저희 제품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백화점을 들어갈 때 우리 고객들은 이 백화점을 이용하면 사생활을 지켜주는 CCTV가 운영되고 있고 내가 어떤 쇼핑을 하든 나의 사생활을 지켜주구나. 호텔, 모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 제가 최근에 뉴스 하나를 좀 틀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집에는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아동학대 등을 막기 위함이지만 한편에선 교사 인권이 침해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진주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사람 얼굴을 자동으로 모자이크 처리해주는 CCTV가 설치됐습니다.
최근 서울 서희초 사건 등을 통해 교권 침해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교사 인권 보호를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주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교실에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조금씩 움직이는데 원생과 교사 얼굴이 모두 모자이크 처리돼 있습니다. 사람 얼굴이나 신체를 실시간으로 자동 마스킹 해주는 CCTV가 설치돼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어린이집 복도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모습이 그대로 CCTV에 노출되고 있는데요. 클릭 한 번만 하면 모자이크 처리가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선 지난 2015년부터 어린이집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돼 있습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이지만 교사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AI 기반 마스킹 카메라를 도입한 어린이집이 진주에 생겼습니다. 서희초 사건 이후로 더 예민해지긴 마찬가지거든요. 부모님도 예민해지셨겠지만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교사들도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장비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이미 일부 요양원 등을 중심으로는 실시간 모자이크 카메라가 도입돼 있기도 한데 어린이집 중에선 이번이 전국 최초입니다.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과 모자이크 없는 원본 영상이 동시에 저장돼 필요에 따라 열람과 반출이 가능합니다. 저희 제품은 이 학교 교실뿐만 아니라 공용 화장실에 예를 들어 AI가 분석을 해서 사생활은 지켜주고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갔을 때 관제센터에 알람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때문에 우리가 밀집이라는 것을 통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데에서 압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저희가 선택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 1평방제곱미터당 5명의 인원이 이동량이 없었을 때 압사의 위험이 있다고 그 인파관리 시스템으로 서울시에 저희는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난안전이든 모든 사업에는 이런 실시간 모자이크를 통해서 비식별화 처리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좀 말씀드리면 핸드폰, 드론,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앞으로 실시간 방송까지도 저희는 모든 영상 기기에서 세이프온이 사생활을 지켜줄 것입니다. 세이프온이 온 세상 안심을 켤 것입니다. 이제 감이 오시죠? 저희 세이프온 세상을 보이신다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세이프온을 만들면서 이 요양원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양원의 공동구매라는 거를 통해서 한 100억 이상의 공동구매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활실에 어르신들을 이제 기저귀 가는 모습들을 원본으로 저장을 한다면, 원본으로 핸드폰으로 본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고 성기 노출이 되면서 그 원본이 그대로 나갔을 때 파급 효과가 되게 클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 저장된 영상에서만 우리가 다시 반출을 할 때 모자이크 처리만 하면 되겠지라는 이미지 편집 기술만 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런 모니터링 시장이 커지고 사람의 인력들은 줄어들다 보니까 AI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요양원뿐만 아니라 이제 병원, 수술실 같은 데도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CCTV 업체인 줄 알고 제가 1시간 동안 설교를 듣고 5분 동안 우리의 고객은 원장님들이라 원장님들의 이런 애로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제가 그 큰 금액을 공동구매로 수주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만의 색깔이 없던 그리고 명확하지 않았던 AI 얼굴인식 사업에서 위기를 좌절하지 않고 기회로 삼으면서 가장 심플하지만 명확한 사업으로 만든 제
AI 실시간 모자이크 사업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성공하기까지는 수많은 위기들이 찾아올 겁니다. 그 성공을 극복하고 기회로 살린다면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도 성공할 것입니다. 성공을 원하시면 도전을 온하십시오. 온 세상 안심을 켜다 명홍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화 시대의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는 것은 참 우리 모두에게 공포인데 그것이 이제 유출되지 않는 것이 유토피아가 아니라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 현실을 만드신 명홍철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강의를 듣다 보니까 지금 그 기술에 대해서는 글로벌 공룡 기업들마저도 굉장히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들은 뭐 개발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사실 그 글로벌적으로도 기술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대기업들에서도 기술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의 격차가 생기는 거는 저희가 이 멈춰 있는 대상에서 인식을 하게 되면 누구나 지금 현재에서도 스노우 어플 같은 경우 가면을 씌웠을 때 멈춰 있는 대상하고 한두 명을 인식하는 것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CCTV에서 동시에 30명, 50명이 빠르게 걸어 다니더라도 이 모자이크가 벗겨지지 않게 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저희 대기업들이 저희 제품을 다 쓰고 있는데요. 기술 개발하는 것보다 저희 제품을 가져다 쓰는 게 오히려 지금 현실적으로 경제적일 거다라는 평가를 받고 지금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세계적으로도 이와 같은 기술을 개발한 데는 혼자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실시간적으로는 서비스 성공한 제품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가 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이 데이터를 고도화하는데 그 수많은 연구진들, 고비용의 연구진들을 밤샘 모자이크 하는데 비용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실시간 모자이크 모듈이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장착이 된다면 그런 인력이나 비용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수출도 굉장히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수출 부분에도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주 뭐 포부가 대단하신데 이루어지시길 바라고요. 그 안면인식 기술 시장 규모는 국내는 어느 정도예요? 지금 국내 쪽의 이제 규모나 해외 쪽이랑 같이 살펴보면 27년까지 지금 147조 정도 시장 규모입니다. 근데 저희는 앞으로 이 147조의 시장보다 보호라는 이미지, AI를 윤리적인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더 매출이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제 기술이 지금 말씀하신 그 안면 인식을 하는 거에서 어떤 방향으로 지금 발전을 할 것 같습니까? 사실 안면 인식 시장에서 정확한 대상을 입출입이나 아니면 생체 정보를 암호화해서 이렇게 빠르게 이제 저희가 금융 쪽으로 이용하거나 아니면 출입하는 데 이용하는 안면 인식들은 분명히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바라보는 거는 이 영상 기기가 해킹이 당했을 때, 이 원본이 유출됐을 때 이 모자이크라는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탑재되는 이런 AI 모듈이 영상 기기에 모두 적용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안면 인식 회사들도 이런 그 영상 기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실시간적으로는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안면 인식을 해야 되지 않을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래 제가 이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또 조리 있게 설명을 깔끔하게 해주시는 CEO님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기술에 대한 아마 그것이 기술에 대한 자신감에서 나오신 설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명홍철 대표님은 이제 많은 글로벌 거대 기업들과 이제 협력을 해야 될 거고 또 지금 이미 국내 기업들과는 KT, SK 다 협력을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그 기업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혼자 가면 빨리 가는데 함께 가면 멀리 간다고. 그러한 대기업들과
협력을 하셔서 멀리 가셔서 미래의 어떤 그 안면식 시장의 최선두주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명철 감사합니다. 대표님께 박수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투철한 사명감과 함께 교육 시장의 혁신을 불러오는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매해 성장하는 교육 시장. 하지만 정답을 강요하는 정형화된 교육은 아이들의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깨우기는커녕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야 말았다. 교육 현실의 한계를 마주한 뒤 직접 아이들을 위한 진정한 의미의 교육을 찾아 나선 오은정 대표. 창업하게 된 계기는요. 제가 20대 초반에 외국에서 디자인 공부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 경력 활동을 하면서 제가 외국 아이들과 제가 참 많이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았었고요. 우리나라 입시 위주의 교육을 받았던 저와 그다음에 외국 아이들의 그런 창의적인 생각의 자유로움을 느끼면서 많은 다름을 느꼈죠. 우리나라 아이들도 여전히 똑같은 10년 전, 20년 전 교육을 정형화된 교육을 받는 것에 좀 회의감을 느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 후 영렘브란트는 단순히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는 공간을 넘어 평생의 자산이 될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혁신의 교육을 펼치기 시작했다. 영렘브란트에서의 수업 후 표현력과 자기 효능감, 성취감에서 뛰어난 성장을 보이는 아이들. 아이와 부모 모두를 만족시키는 교육의 바탕엔 오은정 대표의 기업가 정신이 있었다. 열정이랑 에너지가 가득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항상 해결책을 찾으시고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항상 생각하시고 저희에게 제시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 영렘브란트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원장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 수업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손쉽게 수업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좋은 교육들을 아이들한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하면서 도움이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운영을 쉽게 할 수 있을까를 모토를 두고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끊임없이 시스템화 시키고 매뉴얼화 시키고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영업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고 소통했던 것이 이 사업을 있게 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보다 다채롭고 풍요로운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돕는 정답이 없는 교육. 오은정 대표의 기업가 정신을 만나본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렘브란트 대표 오은정입니다. 저는 이 기업가 정신 콘서트에 대해서 제안을 받고 무슨 이야기를 할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큰 기업가 정신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살아온 이야기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밀라노에서 디자인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부푼 꿈을 감고 디자인 강국에서 정말 멋지고 뛰어난 거를 제대로 배워봐야 되겠다. 그리고 또 제가 사사받는 교수님은 돌체 가바나라는 명품 브랜드를 만들어내신 교수님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대가 컸죠. 그랬는데 저한테 뭔가를 대단한 걸 가르쳐줄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 네가 생각하는 거는 뭐야? 네가 원하는 게 뭐지?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그거에는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이념이 있고 어떤 생각이 있어? 라는 걸 물으시는 겁니다. 나한테 뭔가 좋은 정답을 가르치고 방법을 가르치고 스킬을 가르치고 이야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수 있고 사고할 수 있고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창의적인 발상을 할 수 있는 걸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수업이 이루어졌어요. 제가 20살까지 고등학교까지 우리나라에서 배울 때는 문제를 풀고
정답을 맞추고 기술을 배우고 스킬을 배우고 1번, 2번, 3번 중에서 정답을 받는 교육을 받다가 거기에서 새로운 신개념의 교육을 받으면서 엄청난 깨달음을 얻게 됐죠. 실제적으로 저는 굉장한 좌절을 맛봤고요. 굉장히 어렵게 그 과정을 이수하면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를 낳아서 교육을 하며 키우면서 내가 받았던 정답을 요구하고 스킬 위주의 어떤 방법과 정답을 요구하는 교육 속에서 내 아이를 키우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미래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르는 선진적인 교육과 시스템을 가져와서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미국 시카고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한 영렘브란트라는 미술 교육 회사를 한국에 가져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스킬과 정답과 방법을 배우는 교육이었지만 여기에서는 과정 위주로 사고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이야기하게 하고 스토리텔링하게 하고 아이들을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교수법이 제가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교육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한국에서 이 교육을 2006년도 겨울에 시작을 시작합니다. 이 미국의 교육과 교수법과 선진적 교육 시스템은 사실 우리나라 아이들의 문화와 역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수업의 교수법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 내용, 이야기, 그다음 생활에 스며드는 이야기를 한국에 정착하기 시작하고요. 한국에 정착한 이 수업들을 아이들한테 실제로 가르치면서 저는 엄청난 자부심도 느꼈고 또 이 교육에 대한 어떤 긍지를 가지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직영이 인정을 받고 좋은 교수법과 생활들이 완성되기 시작했고요. 사실 미술교육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은 뭐예요? 아이들한테 도화지를 주고 그림을 가르치고 방법을 가르치고 사람을 잘 그리고 나무를 잘 그리고 집을 잘 그리고 돌을 잘 그리고 스킬이 뛰어난 수채화 물감을 잘 칠하는 교수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미술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생각하는 기름을 키워야 된다는 데 포인트를 맞추기 시작했고요. 그냥 미술 대학에서 전공을 한 사람들이 대상만 아이들을 바꿔서 수업하는 게 아니라 4살, 6살, 8세, 10세, 12세에 맞는 발달 단계에 맞는 주제, 내용, 이야기를 가고 사고하고 생각하고 스토리텔링하고 발상하는 교수법을 정착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정착을 지금과 같은 매뉴얼화시키는 작업들을 시작하게 됐어요. 4세 아이가 60분 시간을 위해서 15장에서 20장 정도의 페이지의 내용과 이야기를 매뉴얼화된 것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을 받고요.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 아이들을 발달 단계를 모르면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매뉴얼화되기 시작했고요. 이 수업들이 송파, 강남, 목동에서 직영점을 운영하면서 현지화돼서 지금은 엄청난 많은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죠. 제가 사업을 시작한 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야지, 엄청난 기업가야 돼야지 라는 마음은 아니었고요. 좋은 교육을 내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생각, 관심, 사랑, 그리고 열정 이런 걸로 시작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저희 영렘브란트는 2013년도 그리고 2006년도에 시작해서 7년 정도 세월이 됐을 때 주위에서 나도 해보고 싶어요. 나도 이걸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도 영렘브란트로 방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고 교육을 하고 싶고 사고를 키우고 창의력을 키우는 수업 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요. 제가 직영점에서 매뉴얼화 시켰던 그 작업들이 홍보, 마케팅, 원생 모집 시스템을 확인하면서 점점 가맹점으로 확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200군데 정도 학원, 교습소, 홈스쿨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 달에 60명에서 70명 정도가 가맹 문의가 현재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한 달에 한 6번 정도 차례 전국을 다니면서 창업 설명회를 현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술학원이 옛날의 방식의 수업이고 옛날의 방식의 교육인데 지금의 선진적인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렇게 생가를 바꾸게 됐던 것 같고요. 이렇게 시작한 미술학원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더니 원장님들이 오픈을 했어요. 교육을 하고 프로그램을 주고 브랜드를 줬는데 운영을 하시는 원장님들이 학생을 어떻게 모아야 되죠?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되죠? 영업을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들이 없어서 등록이 안 돼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수익이 안 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브랜드만 있다고 사업이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깨닫기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 저분들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이 좋은 교육을 많은 사람들이 받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아이들을 모아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설명회라는 제도를 시작했고요. 학부모 설명회 한 자리 엄마들을 모아야 되죠. 그래서 그 지역에 3개월이라는 전략을 짜서 시장 조사를 먼저 합니다. 인구 조사, 어린아이 숫자, 학교, 어린이집, 직장맘이 맞느냐, 주부가 맞느냐, 소득 수준이 얼마나 되느냐, 자가냐, 월세냐, 전세로 사느냐까지 조사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엄마들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느냐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쟁업체 분석을 하고 홍보 마케팅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조사해서 3개월 동안 미친 듯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한 자리에 엄마를 모아요. 그리고 제가 가서 강의를 해서 현장 등록과 한 달 안에 그 사람들을 80%가 등록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학생과 수익을 보장하고 학부모들이 원생이 있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기 시작하게 만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가밍이 되고 학원들이 잘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오픈을 했더니 원생이 모였어요. 그랬더니 학부모들이 너무 이상한 말을 많이 해요. 수업하기 힘든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이 구하기 너무 힘들어집니다.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정병동 막막해요. 상권이 분석을 했는데 또 다른 새로운 트렌드가 나오고 이상한 엄마들이 많아져요. 맘카페에서 저렇게 난도질 당할 때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들이. 그래서 다시 또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까? 끝도 없이 숙제가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 원장님들과 패밀리 데이라는 모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2018년도였어요. 보통 프랜차이즈 본사는, 저희도 이제 프랜차이즈잖아요. 굉장히 안 좋게 많이 인식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이들 사회에서, 그죠?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는 상충되는 존재입니다. 사실은 가맹점주한테 돈을 많이 가져오면요, 본사는 부자인데 가맹점주들은 힘들고, 가맹점주가 돈을 많이 가져오면 본사가 돈을 많이 가져오는 구조가 아니고 본사는 힘들어요. 사실은 상충되는 존재에서.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을 현장에서 바로 만나는 거를 2018년도 지금까지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방법을 찾고 어려운 시절을 극복하면서 지금까지 왔고요. 패밀리 데이, 뭐죠? 가족이라는 이야기죠. 그 사람과 나는 가족이고 인생을 같이 가는 존재다 라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지금까지도 실행하고 있고요. 거기까지 오면서 코로나 시절이나 신종플루 시절이나 힘든 시절을 같이 이겨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문제점을 찾고 현장에서 이런 점을 문제점 체크리스트를 받아서 그거를 풀어갈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찾아가면서 그 방법을 시작했고요. 다양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원장님들한테는. 그렇죠.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올해 들어서 사실은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200군데 원장님들이 사실은 굉장히 고민도 많고 숙제도 많고 아이들 숫자도 줄고 있고 그런 열악한 형편에 놓였습니다. 현재 작년 대비 매출 한 20% 정도가 빠지신 게 사실이에요. 현재 그래서 걱정을 또 많이 했죠. 걱정을 많이 했고요.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해서 전국 200군데 원장님을 다 만났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문제점을 찾고 왜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이 기회에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할지,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극복할지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문제점을 찾아서 열심히 가족같이 한 배를 타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뭘 이야기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사실은 저는 전업주부에서 시작해서 한 번도 제대로 직장 생활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찾아왔던 사람들, 저한테 만나러 왔던 학부모들, 저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우리 원장님들을 항상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저분들이 어떻게 하면 잘 되지? 저분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저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걸 시스템화시키고 같이 갈 수 있고 저 사람과 내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지금도 그래서 그런 끊임없는 소통을 하고 있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업을 한다는 건 정말 끝도 없는 문제가 있고 끝도 없는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항상 고객이었던 것 같아요. 고객의 답이 있고 고객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 있었으며 고객의 대화와 입속에 우리 회사의 기획과 방법과 솔루션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건 송년회 밤을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술은 한 잔씩 해야지 가끔씩 원장님들 만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데 이렇게 송년회에서 즐겁게 행사하는 모습들을 좀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골프를 치지 않아요. 골프를 치지 않고 어떤 특별한 취미 생활은 사실 없습니다. 삶과 즐거움과 그다음에 내 일이 어떻게 보면 합해져 있어요. 원장님을 만나는 게 즐겁고 회원 엄마들을 만나는 게 즐겁고 아이들을 만나는 게 즐겁고 4살 아이와 6살 아이와 8세 아이들을 만나면서 아, 쟤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면서 내가 이 일을 정말 잘했구나. 내가 정말 우리 원장님들 만나서 내가 이 일에 끊임없이 열심히 더 해야지. 저분들과 내가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라는 게 제 지금의 모습이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인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정답은 고객에서부터고 고객의 마음에 있고 고객의 생각 속에 있고 고객의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회사에서 획기적으로 올해 하반기 내년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날로그의 교육과 방식과 시스템입니다. 그죠? 근데 디지털에 되어가고 있고 AI 기술을 접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어떤 컨텐츠나 우리 아이들의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진단할 수 있는 테스트 기반, AI 기반을 만들고 기획하고 지금 그걸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 가맹점도 회원 관리와 결제와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앱을 개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리하고 손쉽게 신사업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런 것들은 다 우리 원장님과 고객과 학부모들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 나왔던 것 같고요.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힘들었지만 잘했다, 즐겁다,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 강의하실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 기업가 정신 콘서트인데 내가 뭐 기업가 정신 뭔 얘기를 해? 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서 실제로는 안 가본 길을 가셨죠. 집에서 전업주부 하다가 네. 고객들하고 또 저렇게 열심히 소통하시죠. 그리고 자식들 내 자식까지 잘 키워야 되겠다는 열정 갖고 계시죠. 그게 기업가 정신의 핵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영 피카소나 영 다빈치가 아니고 영 미켈란젤로가 아니고 영 렘브란트입니까? 저희 영 렘브란트 프로그램의 교수법이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수업이에요. 어떤 주제를 갖고 생각하고 사고하고 스토리텔링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해서 표현해야 돼요. 드로잉으로, 밑그림으로, 그림으로. 그래서 아이들의 생각을 그려낼 줄 아는 아이를 키우는 게 영 렘브란트 취지입니다. 렘브란트라는 작가는 드로잉의 기초를 정립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영 렘브란트, 어린 렘브란트 작가들이라는 의미로 영 렘브란트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드로잉의 기초를 확립한 세계적인 화가입니다. 여러분들 공부 하나 하셨나요? 네. 그러면 제가 들으면서 뭐 이해는 될 듯한데 예를 들어서 어느 시간에 예를 들면 학생이 갔다. 그럼 뭐부터 시작합니까? 지금 뭐 묻고 질문하고 한다 그랬는데 아주 쉽게 그냥 단순하게. 보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미술학원은 집에 학원에 딱 들어오면 오늘 뭐 그려볼까? 풍경화 그릴까? 수채화 그릴까? 그래서 풍경화를 그리는 방법과 스케치를 가르쳐주고 수채 물감을 쓰는 방법을 가지고 스킬을 가르칩니다. 왜 그러냐? 미술을 전공하신 분들은 그림을 잘 그려요. 그죠? 그 사람들이 대상만 아이들을 바꿔서 6살을 가르치고 8세를 가르치고 10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미술을 잘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미술학원을 다니는 게 아니에요.
미술이라는 동호회를 통해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사고하고 즐겁고 하고 싶은 것들을 미술이라는 동호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에는 기존에 없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17년 전에 미국에서 그 영감을 받아서 한국에 가져와서 한국에서 매뉴얼화 시키고 콘텐츠화 시켰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술 학원에 가면은 이거 그리세요가 아니라 계속 선생님하고 학생 사이에 질문이 질의응답이 오고 가는 거네요. 주제가 정해지고요. 주제가 있다면 오늘 그 주제에 대해서 그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뭘까? 어떤 모양일까? 어떤 생각일까? 너는 이걸 가지고 어떤 걸 해보고 싶고 얘를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얘네들 모양과 색깔과 형태는 어떤 것일까? 라고 대화를 하면서 지식을 주면서 스토리텔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텔링 안에서 그룹이 이루어져요. 그 그룹 안에서 이 아이와 이 아이와 이 아이의 생각들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각하는 힘, 창의적인 발상과 이야기를 하는 힘을 키우는 거죠.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네. 예전에 저희 애가 어렸을 때 미술학원도 보내지만 보낼 때 사실 그림 잘 그리라고 보내는 건 아니죠. 가서 그렇죠. 이제 좀 시간도 보내고 또 여러 가지 식견도 키우라는데 지금 우리 영 렘브란트의 교육 철학이 그러한 그 부모들의 거기에 걸맞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영 렘브란트가 세계적으로 몇 나라가 있습니까? 7개국에 있습니다. 7개국. 네. 미국에서 시작했고. 미국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코리아가 제일 잘 나가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하셨죠? 대표님의 열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7개국에서 저희 회사가 한국이 제일 잘 되고요. 실제로 이 컨텐츠는 정립하는 거는 저희 한국에서 우리 회사와 우리 연구진과 제가 정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 대표님은 도대체 한국 컨텐츠가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해하시고 보여달라고 맨날 조르세요 저한테. 근데 절대 제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간에 네. 나중에는 영 렘브란트의 어떤 그 본사가 한국으로 이전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지금 사실은 9월 22일 날 미국을 들어갑니다. 시카고로 들어가게 돼 있고요. 저희 한국이 사실은 제일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영렘브란트의 모든 전 세계의 권리, 미국 회사의 권리를 제가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측력이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이야기는 많이 되어 있고요. 성공적으로 꼭 그렇게 해서 글로벌한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하여튼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그럴 것 같더라고요, 이 느낌이. 하여튼간에 네. 계속 끊임없이 안 해본 길을 도전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오은정 영 렘브란트 대표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는 이렇게 젊은이들의 이제 기업가 정신 많이 들어봤는데 저는 오늘은 그냥 할머니 기업가 정신을 하나 간단히 소개하고 이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 13년 정도 전인데요. 제가 이렇게 중소기업청장 하던 시절인데 그 당시 이제 미소금융이라고 아주 소액의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그런 이제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외국어 대학 근처에서 미소금융 관련 행사를 하는데 어떤 이제 할머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꼭 감사의 뜻을 전해야 되겠다고. 그 할머니 말씀은 자기는 외국어 대학 앞에서 호떡을 구워서 팔고 있는 아주 영세한 그 가게죠. 근데 장사가 잘 됐는데 어떻게 하다가 한번 좀 삐걱하는 일이 생겨가지고 사채를 빌려 쓰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거 사채를 빌려 쓰다 보니까 이게 부담이 되고 해서 참 걱정이 많던 차에 그 미소금융 때문에 자기가 그 빚을 다 갚고 지금 아주 홀가분하게 호떡을 구워 팔고 있노라. 미소금융에서 대출을 받은 금액은 단돈 300만 원입니다. 그러나 그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 300만 원이 여러분들 입장에서의 3천만 원, 4억, 3억, 30억의 그 무게를 짓누르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할머니 말씀이 너무 고맙다. 내가 이 혜택을 받았으니 나 역시 고마움을 표시해야 되겠다. 그 고마움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내가 앞으로 하루에 2명에게는 호떡을 공짜로 주겠노라.
그 2명은 어떻게 발굴합니까? 하니까 딱 호떡집 앞에 와서 이렇게 물끄러미 보다 가는 학생들을 보다 보면 아, 저거 하나 먹고 싶은데 내가 돈이 좀 없는데 라는 걸 알 수 있다 이거예요. 평생 그 장사를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앞으로 2명에게는 호떡을 1개씩 매일 드리겠노라. 꼭 지키시라. 그랬더니 그리고 장사가 더 잘 되면 3명까지는 내가 호떡을 1개씩 줄 수가 있다. 그거는 정말로 위대한 결심입니다. 그분의 그 결심은 대기업, 재벌기업이 100억, 200억, 300억을 기부하는 거에 결코 못하지 않은 그러한 기업가 정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비도 구줄게 오고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여름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꽉 차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